충격적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국은 우리 일본을 따라하기 급급한 나라라고 했던 일본에서 한국 문화가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거리에는 한국 음악이 들리고 한글을 배우려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럼을 준비하고 있는 앱스의 기자 요셉입니다. 일본 사회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도쿄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일본은 얼마나 변했을지,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 칼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일본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과거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을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인 독창성을 갖기보다는 일본의 문화와 기술을 모방한다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몇 년 전 일본의 한 유명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 패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일본을 따라하기에 급급한 나라야. 일본이 무엇을 만들어내든 한국은 그걸 흉내내서 자기들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나라지.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당시 일본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다른 패널들도 이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청중들 역시 별다른 반박 없이 이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일본이 오랫동안 아시아 문화와 경제를 선도하는 중심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시아의 기준이 되고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따라오는 후발주자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한국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한류 열풍이 처음 불기 시작했을 때도 일본 언론은 이를 그저 일시적인 유행으로 치부했습니다. 한류는 잠깐 스쳐 지나갈 바람일 뿐이다. 일본의 문화적 깊이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런 식의 분석이 자주 등장했고 심지어 일본의 대중들 사이에서도 K-팝이든 한국 드라마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한류 드라마나 음악을 즐기는 일부 일본인들조차도 한국 콘텐츠를 인정하기보단 가벼운 유흥거리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은 한국을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후발주자로 간주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경제 대국이었고 한국은 일본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거든요. 당시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일본 제품을 모방한다는 식의 보도가 많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의 한 경제지가 삼성전자의 성장을 다루며 다음과 같은 논조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삼성은 일본 기업들을 따라하면서 성장해왔지만 원천 기술과 브랜드 가치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우위에 있다. 이러한 시각은 단순한 자국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일본은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자동차 산업에서도 토요타와 혼다 같은 강력한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이 결코 이 수준까지 올라올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가 종종 나타났습니다. 몇 년까지만 해도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을 주제로 한 대화는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제품은 일본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한국 음식은 일본 요리만큼 정갈하지 않다라는 식의 평가가 흔했거든요.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사례로 일본의 한 유명 가전제품 매장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삼성TV요? 일본 제품이 훨씬 더 낫죠. 한국 제품은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일본 사회는 한국을 단순히 작은 이웃나라로 바라보며 절대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인식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일본 사회가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에서 K-팝의 인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도쿄의 거리에는 BTS, 블랙핑크와 같은 한국 아이돌 그룹의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었고 음반 매장에서는 한국 가수들의 앨범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K-팝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의 아이돌 문화를 따라한다고 비판하는 시선이 강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K-팝 주류 음악으로 자리 잡았고 일본 젊은이들 중에선 한국에서 아이돌 데뷔를 꿈꾸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습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도쿄의 한 한국어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상보다 많은 일본인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이 극소수였겠지만 이제는 학원마다 수강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를 물어보았죠. 22살 대학생 리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BTS 노래 가사를 알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 한글이 너무 신기하고 점점 더 흥미를 갖게 되었죠. 지금은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리나 씨의 말처럼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K-팝을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학원 강사인 다케시 씨는 최근 몇 년간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여성들이 많아요. K-팝뿐만 아니라 한국 예능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또한 젊은 층 사이에서 인터넷이나 한국의 카카오 같은 라인 메시지나 SNS는 한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거나 K-팝 가사의 일부를 올리는 게시글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본인들끼리도 한국어로 댓글을 주고받으며 마치 일상적인 언어처럼 활용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동영상 앱 틱톡에서는 한국어로 짧은 영상을 제작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트렌드가 더욱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일본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가 일본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도쿄의 한 카페에서 일본인 몇 명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팝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일본에서 점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카페 안을 둘러보니 한쪽 테이블에서 몇 명의 일본 젊은이들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한국 드라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 정말 대단해요. 예전에는 일본 드라마만 봤는데 이젠 한국 드라마가 훨씬 더 몰입감 있고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느껴져요. 이야기를 나눈 대학생 유희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오징어 게임과 사랑의 불식착 같은 작품이 일본에서도 크게 성공하면서 한국 드라마가 더 이상 외국 드라마가 아니라 일본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에서 방영되는 외국 드라마 하면 주로 미국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친구들끼리 넷플릭스에서 뭐 봤냐고 물으면 다들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일본 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한국 드라마의 점유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재팬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가장 많이 시청된 10대 작품 절반 이상이 한국 드라마였죠. 일본 내에서 로맨스, 스릴러, 역사물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과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일본의 전통적인 드라마 스타일과 비교되는 점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자 많은 일본인들이 공감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대체로 짧고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며 한 시즌이 10화 안팎으로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문했을 때 유희 씨가 말했죠. 한국 드라마는 보다 장대한 스토리라인과 감정적인 몰입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죠. 또한 일본 드라마는 현실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반면 한국 드라마는 보다 드라마틱한 연출과 감정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랑의 불시착 같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분단 국가라는 정치적 배경을 녹여 감동적인 서사를 만들었고, 이태원 클라스는 사회적인 문제를 직설적으로 다루면서도 흥미로운 전개를 만들어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콘텐츠의 질적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기존의 TV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드라마만을 소비하지 않고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전통적인 미디어 시장이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죠. 또한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들이 늘어나는 현상과 맞물려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 드라마를 원어로 시청하려는 노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일본 내 한국 드라마 시청자 중 상당수가 일본과 자막을 사용하지 않거나 한국어 공부를 위해 한국어 음성과 자막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봤는데 점점 한국어 대사를 익히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한국 드라마는 일본인들의 문화 소비 방식뿐만 아니라 학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도 일본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영화가 아시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기생충 같은 작품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일본 내에서도 한국 영화의 수준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거든요. 한 일본 영화 평론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영화가 아시아 영화계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 영화가 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본 영화가 정체된 느낌이라면 한국 영화는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죠.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 영화 상영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들이 일본 박스 오피스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영화 업계에서도 자극이 되고 있으며 일부 일본 감독들은 한국 영화의 제작 방식과 연출 기법을 연구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한국 콘텐츠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K-팝이 일본 음악 시장에서 자리 잡았듯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일본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 문화를 따라온다고 평가하던 시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 콘텐츠에서 배울 점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 일본 사회는 점점 더 한국과 가까워지고 있으며 두 나라 간 문화적 교류는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일본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 IT 기술을 접하는 것을 넘어 일본인들이 실제로 한국 문화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방문지는 도쿄의 한 한국 음식점이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 음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 식당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한 식당을 방문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본인들이 가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본 건 몇 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 1, 2회는 꼭 한식을 먹어요. 특히 삼겹살과 치킨은 정말 맛있고 한국식 반찬 문화도 흥미로워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30대 직장인 마사토 씨였습니다. 그는 한국 음식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일본인들의 일상 식문화에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사토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일본인들이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보다 깊이 경험한 일본인을 만나기 위해 저는 최근 부산을 다녀온 일본인 여행객 유카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여행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쇼핑을 하러 한국에 갔어요. 그런데 부산에서의 경험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편리함, 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이 정말 최고였어요. 요카 씨는 특히 광안리 해수욕장에서의 경험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광안대교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해변에서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들이 많았어요. 덕분에 언어 장벽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녀는 또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일본보다 더 편리하게 느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에서 경험한 대중교통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으며 무료 와이파이 제공 같은 디지털 편의성이 돋보였다고 말했죠. 요카 씨는 이번 부산 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단순한 이웃나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경쟁자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하지만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한국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처럼 한국을 직접 경험한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한 시각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 이런 변화를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도쿄의 한 유명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브랜드의 의류, 그리고 한국식 디저트를 판매하는 매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매장을 둘러보니 한국 제품을 구입하는 일본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매장 직원은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죠. 처음에는 K-뷰티가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일본에서도 확고한 자리를 잡았어요. 고객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이 정말 좋다고 느껴서 찾아가는 거죠. 이처럼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 문화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류 열풍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에서 끝나지 않고 일본인들의 생활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소비재 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브랜드들이 한국 제품 디자인을 따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 의류, 전자기기 분야에서 한국 스타일을 반영한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만난 소비자는 이렇게 말했죠. 예전에는 한국 화장품을 따라한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브랜드의 감각적인 디자인을 참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오히려 일본 브랜드들도 한국 감성을 담아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 분위기예요. 이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일본이 한국의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확산뿐만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경제적 성장이 일본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전자제품과 디지털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이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모습이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도쿄의 한 스타트업 행사에서 참여해 일본의 젊은 IT 종사자들이 한국의 디지털 트렌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한 IT 기업의 개발자인 다나카 씨는 이렇게 말했죠. 예전에는 일본이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항상 앞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한국이 AI, 반도체, 모바일 기술에서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글로벌 IT 기업들과 경쟁할 정도로 성장했죠. 그의 말처럼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일본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전자업계는 정체기에 들어선 반면 한국의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혁신을 이루고 있었죠. 이는 특히 젊은 일본 세대들에게는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여전히 디지털 전환 속도가 느린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었죠. 일본의 공공행정과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종이 문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 문화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자정부 시스템, 모바일 결제, 온라인 쇼핑,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등에 앞서가고 있었죠.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사용하는 문화가 강한 반면 한국에서는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디지털 트렌드를 연구하려고 배우려는 계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대형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가토 씨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연구하는 팀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를 분석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사용자의 반응도 적극적이에요. 일본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의식했는지 최근에는 일본의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연구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IT 기업들과 협업을 추진하거나 한국의 스타트업 성공 사례를 참고하는 움직임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저는 오늘날 일본의 기업의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되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과의 격차를 급격히 좁히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도쿄대학 경제학과인 교수인 나카무라 씨는 이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죠. 일본 경제는 저성장과 고령화 문제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 한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기술 혁신과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추월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경쟁력 성장을 위기감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두드러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을 압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본 사회에서도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죠. 도쿄의 한 경제 잡지 편집자인 사토 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더 빠르게 혁신되고 있고 일본의 대기업들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일본 경제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본 사회는 한국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경제적 성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도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한국 기술과 경제적 성과가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전 일본 사회가 한국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경쟁자로 바라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배우고 참고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본에서 한국의 문화를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일본 브랜드들이 한국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는 상황이고 한류 콘텐츠가 일본 대중문화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식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트렌드를 넘어 일본 사회 전반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감지되고 있었어요.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아시아 경제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제 한국이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서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 일본 내에서도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일본 내부에서 한국의 성장을 위기감으로 인식되고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역사적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가 불안정한 경우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중심으로 한 일본과 한국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한국이 일본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라는 인식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한일 협력의 방식도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일본 사회가 더 이상 한국을 작은 이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경제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만큼 한일 관계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져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더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칼럼으로 내 이웃국가 관계에 있으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여러 많은 나라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움으로 나아가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